네, 굿모닝 OBS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쑥쑥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알고 나면 사사건건 유리해지는 법률 상식. 전선의 사사건건. 네, 다들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두고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립이 첨예합니다. 우리가 이 놓치고 있는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네, 전선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정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법 잘 모르시잖아요. 네. 법명이라든지 이런 네. 거. 그러다 보니까 좌든 우든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이거를 좀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이 참 기대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가 볼까요? 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뭐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이.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우선 영장 발부 기준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부분이 평범한 사건이라면 이제 영장의 발부 기준이 범죄가 발생한 범죄지에서도 이제 발부를 할 수 있고 예. 또는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에서도 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공수처법의 31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르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관할이 되는데요. 예. 이제 다만 여기에 예외 규정이 다만 범죄나 증거의 소재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규정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원론적인 그런 관할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범죄 소재지라든지 이런 아니면 피고인 주소지에서 발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열려 있어서 예. 법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발부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의 그 피고인 주소지인 서울 서부지법에서도 발부를 할 수 있도록 예. 양쪽이 다 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의혹이 좀 불거진 경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이 우선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국힘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를 이제 법원을 이제 쇼핑해서 선택을 해서 예. 했다라고 비판을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윤상현 국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는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것이 좀 그 발단이 되었는데요. 예. 윤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면서도 권한도 없는 내란죄로 엮으려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자 서부지법과 미리 짜고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라는 의혹이 사실이냐라고 물었고 예. 사실이 아니라면 서울중앙지법은 즉각 체포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백히 밝혀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본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점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 110조 111조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이제 압수수색이 어렵다. 예. 또 공무상 보관물에 대해서는 압수가 불가하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어디 지법 저는 잘 모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한 뭐 어떤 중앙지법에서 청구를 했다 뭐 기각이 되면 또 네. 다른데 또 영장 발부를 신청하고 이런 게 좀 보통 보편적인 일인 건가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 법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그 예.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다시 같은 재판부에서도 영장을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한쪽에서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은 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법원, 다른 또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다른 법원에 이제 선택적으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하고 예외 조항이 있는 거를 예. 활용했다라는 그런 비판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사람에 따라 발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 예, 경우에는. 어쨌든 영장을 이제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이 영장 발부에 대한 사유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또 해당 재판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그런 사유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서부지법이 바로 용산 관할이기 때문에 예. 서부지법에서 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예. 이제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주장을 따르면 예.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측근들이 많이 있다 예. 보니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예. 서부지법으로 한 건데 그런데 이 수사기관의 어떤 습성상 그 이런 피의자를 어떤 기소 가능한 상태로 어떤 그런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는 거 이거는 법적 테두리에서만 이루어진다면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뭐 일반 사건들도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그 기각한 그 사유에 맞춰서 수사기관에서 다시 재청구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일반적인 사건들도. 그래서 꼭 이거는 뭐 정치적인 성향을 띈다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기각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재청구해서 어떻게든 그렇죠. 발부되도록 하는데 예, 힘쓰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사건들에서도. 예.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서울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이나 예.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 타당할 수도 있고 네. 다 반대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예. 좀 그런 것 예, 같은데. 규정으로는 뭐 관할은 다 어. 있는 것이고 예, 예, 예. 해당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해서 충분히 사유가 있다라고 보면은 네. 발부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 공수처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지금 각각 주장하는 내용 그래도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위법이다. 그래서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 관할이 공수처법상 서울중앙지법이고 서울 서부지법에 관할이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반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게 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서부지법의 영장 사건에 관할이 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공수처법의 그 예외 사유로 인정이 돼 있다.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소재지인 관할법원인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를 받은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편으로는 서부지법에서 재발부한 체포영장은 따를 수 없다라고도 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기소를 한다면 이 절차에 응하겠다라고 예. 밝혔는데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어차피 수사를 위한 것인데 수사 중에서도 특히 조사를 위한 그런 절차이다. 예. 근데 대통령 체포 목적이 정상적으로 따지면 조사를 위한 것인데 체포에 집착하는 것이 이른 대통령 망신 주기가 아니냐.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정식적인 기소 절차를 밟아라. 그렇다면 향후에 그런 재판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이날 아예 기소를 하라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이런 윤 대통령 측 태도 변화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우선 나오고 있는 분석은 공수처 수사 지연을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면 뭐 향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서 체포영장 집행 명분이 약화되지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관할법원을 바꿔서 다시 청구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것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읽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는 기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론에 대한 다시 조금 조성을 해보겠다. 예. 예, 이런 입장까지도 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서울 그 서부지법이든 뭐 중앙지법이든 그런 거 뭐 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법기관인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거부한다.
이거는 사실 좀 뭐랄까 반헌법적?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네. 좀 와닿지 않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는 좀 굉장히 다른 사건들에서는 음. 있지 않은 이례적인 주장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음.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를 받은 게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윤 대통령 측은 해석을 하다 보니 네. 좀 수긍이 어렵다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상에도 예. 그러니까 체포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그 형사소송법상에 그 체포 적부심 그런 게 네. 있잖아요. 네, 맞죠. 그거를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예, 체포는 후속적으로 이제 예. 다툴 수 있는 절차들은 다 있습니다. 그게 예. 바로 어떤 헌법을 지키고 어떤 사법적인 체계를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제가 좀 너무한가요? 지금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을 이렇게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일반적이진 않죠. 관할이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네.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네, 예. 네. 지금 많이 이렇게 주변 법조인분들이랑도 이런 얘기 좀 나눠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된다, 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이제 체포 과정에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법적 쟁점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부분이 다른 사건들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이 좀 예. 사실 공수처법상 관할 규정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 기사를 보고 이제 처음 규정을 찾아봤거든요. 예,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깊숙이 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체포 영장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나중에 헌재 관련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가지고도 참 그 시끄러울 것 좌측이든 같아요. 우측이든 진짜 시끄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맞습니다. 한쪽 다 수긍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것 같긴 아.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체포영장 네. 1차는 일단은 선고를 하지 못했고요. 네. 지금 어쨌든 체포영장이 또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네. 이게 경찰 등과 어쨌든 뭐 철저히 협조를 해서 집행을 시도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좀 법원에서도 3주를 준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을 현재 그런가요? 상황을 고려해서 긴 기간을 준 것인데요. 예. 보통 일주일 줘요? 예, 일주일 일주일이 정도. 일반적인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2차 영장에서 이제 유효기간 3주 정도로 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1차 영장 기한이 이제 7일 일주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번에는 이제 좀 넉넉하게 공수처가 요청한 대로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영장을 발부해 준 걸로 파악이 됐는데 예. 어쨌든 공수처 측에서 사유로 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의 그런 특수성, 예.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며 체포 시도에 불응했다는 점, 또 경호처 등을 앞세워 집행 방해가 있었던 점 등을 요청 사유로 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어쨌든 공수처가 이렇게 기간을 좀 넉넉히 법원에 요청을 한 것은 경호처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측의 물리적 저항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경찰과의 철저한 협조 역시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두 기관에서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면서 역할 분담도 세분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관전의 차벽과 경호처 직원 등의 집행 방해는 경찰이 해제하고 윤 대통령의 직접 체포는 공수처가 맡기로 협의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이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도 다양한 그런 다툼, 예. 또 적법 절차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법률 검토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나 뭐 충돌 생기고 뭐 피해 입으면 예. 또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예,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미리 그런 부분이 또 그러니까요. 업무방해다 이런 얘기도 공무방해다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호처에서 주장하는 게 자기네들이 이제 법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경호법상. 그렇죠. 근데 경호법상에 보면 대통령의 위해를 막을 권한이 바로 이 경호처에 있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피의자의 어떤 그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는 건데 이 체포 행위 자체가 그 피의자의 어떤 위해를 가하고 생명의 위해를 가한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법원에서 발부된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집행이면 예, 그 공무를 또 그쪽에서도 수행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경호처법에 규정하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해당 부분이 충돌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당한 영장에 대한 집행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특수 공무 집행 방해할 때 특수라고 붙는 게 이제 여러 명이서 할 때 특수라는 얘기를 하고 또 무기를 들거나 예, 그럴 때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스크럼을 짜는 거 이거는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근데 규정상 이제 특수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2인 이상 예. 그리고 또 어떤
특수한 꼭 무기라든지 뭐 흉기라든지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도 어쩔 때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네. 지금 경호처 사람들이 어떤 내부 동료가 많다. 네. 그래서 예. 1차적으로 자기네들은 스크럼만 짜고 만다. 거기에만 그칠 것이다라는 네.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그것도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 상황도 해석에 따라서는 예,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해석에 따라서는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법과 법의 충돌 사실 네. 요번에 이런 논란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떠한 법이 다른 법에 우위한다라는 게 있어요? 규정상 있고요. 뭐 헌법을 최상위에 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법률 간의 우위나 효력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예, 그 부분이 없을 때는 또 판례상 다투어서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정리해야 지금 될 게- 다양한 상황에서 워낙 이례적으로 예, 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법적 검토도 이렇게 또 체포와 관련된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사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나중에 좀 정리할 부분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불발로 이루어지게 되면 예.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된다. 그렇게 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있거든요. 좀 예. 어떻습니까? 그건?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그렇게 다 음. 준비가 돼 있으면 그냥 사전 구속영장이나 바로 기소를 예. 해라라고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절차에 의해서 뭐 재판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 부분도 역시 검토는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2차 집행도 불발이 된다면 그러면 체포를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사전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사건을 정식으로 송부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지금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어서 예. 공수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도 빠르게 재판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때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국회의원 역시도 공무집행 방해 적용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또 압박 용도로 그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 요청까지도 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뭐 예.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구속영장에 대한 이제 기간이 보통 최대 20일을 주거든요. 그래서 20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20일 안에 결론을 내서 해야 된다라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좀 궁금한 건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를 만약에 했어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그다음 어떻게 돼요? 체포를 하면은 어쨌든 그 일단 과천으로 체포는 같이 가겠죠? 가서 예. 이제 48시간 내 동안에 이제 일시적으로 조사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48시간 이후에 이제 구속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조사 기간 내내 예. 그 시간 안에 예. 이틀 안에 맞습니다. 예. 제가 요 얘기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요. 예, 네. 예.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 사유에 내란죄가 처음에는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여당에서 이 내란죄 탄핵 소추문의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 뭐 철회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탄핵 소추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봐야 되나요? 이 부분도 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우선 헌재에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이제 선을 1차적으로 그은 상황이고 예. 국회랑 윤 대통령 측은 굉장히 입장이 좀 다릅니다. 국회 측에서는 어쨌든 그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 변경한 적이 없다. 어쨌든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탄핵 소추 사유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특정 행위가 어떤 형법적인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제 구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계엄 헌법 위반만을 살펴본다는 것이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2016년,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헌재가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위헌 여부만 심리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각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법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일반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관계는 동일한 이제 그 표현을 뭘로 했느냐, 법률의 구성 사유를 뭘로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탄핵 심판 자체가 형사상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헌법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용 판단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일반적인 그런 예상입니다. 그 비중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내란죄로 표현을 했느냐 아니면 그 내란죄의 표현이 빠지느냐는 그런 본질 그런 탄핵 심판에 대한 본질에서는 좌지우지되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좀 과도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충분히 주장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형사재판 진행할 때 뭐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할 때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본질적인 공소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항변은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번 케이스가 그 이전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헌재에서는 그냥 내용 판단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더 법 쪽에서는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판례를 미루어 보아. 항변은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 알면서도 지금 계속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을 만한 문제이니까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뭐 논란은 될 수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관련해서 이제 또 탄핵 심리 바로 이어집니다. 언제쯤 끝날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어쨌든 헌재에서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이렇게 5차례 변론기를 잡아놨는데요. 이제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가 심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사건이 좀 지연될 우려가 있었는데 헌재에서는 이런 지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일축을 하고 갔기 때문에 뭐 법조 일각에서는 2월 4일까지 변론기를 진행하면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간도 뭐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사건 접수하고 18일 뒤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건 접수 25일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결정까지는 접수일을 기준으로는 노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 31일로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라 기간의 흐름이 이 앞선 사건들과 유사하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꼭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의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변론기일에서 본인의 각자의 입장을 어필할 수 있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제 16일부터 이제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밝힌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도 있네요. 첫 변론기일은 공전이 될 수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계속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크게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면은 뭐 출석이 의무되지는. 그러니까 안 나가면 본인이 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해지는. 근데 변호인들이 다 그 대응을 하지 않나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변호인들이 다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뭐 16일부터는 나간다라고 현재로서는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애초에 어쨌든 이 탄핵 심판에 더 많이 조금 재판에 비중을 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던 윤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지금까지 전선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